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브릭스 확충의 이정표적 의미라는 주제로 분석했고, 오늘 주제는 그와 좀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 8일 미국의 정치 외교 잡지인 The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다극화 세계 질서에 관한 칼럼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West must prepare for a long overdue reckoning. 여기서 long overdue는 오랜 기간이 지난 또는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이라는 뜻이고, reckoning은 계산, 청산 또는 결판,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제목만 보면 서방 입장에서 어떤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죠. 칼럼 작성자는 찬드란 레어이라는 인도 학자인데요.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이라는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CEO이고, 최근 저서로는 2022년에 출판한 글로벌 화이트 특권의 해체, 포스트 서구 세계의 공정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글 번역본은 없고 영문 원서만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음성만 들으시면 되고 영문 원문 링크는 본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5가지 주요 추세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세계에서 리더십을 강요할 수 없다는 현실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기 리더십의 따옴표가 있어요. 포스트 서방, 다극화 국제 질서가 도래됐다. 세계가 이러한 권력 이동의 영향에 대해 고심함에 따라 한 차례의 심각한 청산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청산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가 세계 지배력을 유지해온 오래된 신념과 구조에 도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구가 세계 질서를 리드할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의 본질이 폭로될 것이다.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중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청산 또는 재평가는 5가지 주요 추세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이는 서구 국가들로 하여금 반드시 다른 국가들과 권력을 공유해야 하는 다극화 세계에 부딪히고 적응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강력하게 저항하려는 시도는 서구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시기를 서구가 선호하는 고착화된 특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다 공평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소제목, 고려해야 할 5가지 추세. 서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다극화 세계로의 안정적인 과도가 될지, 또는 불안정과 잠재적 갈등의 시기가 될지,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 5가지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히스토리텔링의 와해다. 서구는 부단한 실천을 통해 식민지 역사를 통틀어 역사 사건에 대한 선택적 해석과 서술을 보완해왔고, 스스로를 현대 문명의 원조이자 자비로운 지도 역량으로 일부러 포장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은 한때 서구의 게이트키핑 기관, 미디어 기업, 대학, 출판사 등 게이트키핑 기관의 정보와 역사에 대한 독점을 이미 깨뜨렸다. 그 결과 세계 각지 사람들은 역사는 더 이상 서구의 해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서방의 해석에는 자신을 자비로움의 이미지로 포장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비로움의 따옴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서구가 불완벽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서방은 다른 문명의 잘못이라는 점을 확대한 반면 자신의 불미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예를 들어 초기 미국 개척자들의 북미 원주민 문화에 대한 파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착취, 호주 원주민에 대한 대우와 같은 불미스러운 역사에 대해 서방은 침묵했다. 이러한 역사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현대의 범한 잘못과 의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지금 비서구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와 공동체는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서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 해도 그 역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잘 발굴되고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서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서방은 반드시 이러한 추세와 영향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지 계속 부인하고 사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보자. 인도는 영국이 왕관 보석을 포함해 인도에서 훔친 자산들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추세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재평가다. 규칙 기반의 따옴표가 있어요. 두 번째 추세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재평가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겠지만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개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조롱을 받고 있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서방이 국제 사무를 주도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됐다.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이 제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서 서방 국가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는 그 질서가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그 합법성은 이미 의문을 받고 있다. 날로 커지는 좌절감과 맞물려 더 많은 국가가 권력 배분에 참여하는 구도가 지금의 세계 질서를 변혁시키고 있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평화 유지 역량과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분야에서 지위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인도도 자신의 입장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 기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21세기의 자국의 발전 궤도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서방은 반드시 세계의 힘의 균형이 이미 이동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 등 국가의 굴기가 바로 증명해 주듯이 서방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 서방은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완전 새롭고 보다 더 실무적이고 다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각국은 공존에 전념하는 외교 정책을 취해야 하고 자국의 이익에 기반해야 하지 어느 한편에 서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추세는 서구가 주장하는 평화 유지의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평화 유지에 따옴표가 있어요. 비록 미국이 스스로를 세계 안보의 보장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각 지역에서 폭발한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겼지 지속적인 평화 촉진에는 관심이 없다고 인지한다. 서방, 특히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매우 강력했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충돌을 유발해 이익을 얻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미국과 네이토 동맹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국방 지출은 미국 다음에 있는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는 미 국방부 매년 예산 중 반은 민간 계약자 수중에 들어갔고 군산복합체는 미국 의회 선거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시스템적인 부패와 국방 예산의 대규모 증가를 초래했다. 서방 외의 국가들은 서방 국가만으로 세계 평화의 진전을 주관하는 것을 믿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들 경제의 상당 부분이 그러한 충돌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걸로 세팅될 경우 서방 국가는 믿을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적극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역사적인 평화 협의를 조선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룰라 등 지도자들은 모두 현대의 충돌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네 번째 진행 중인 추세는 서구 금융 상부 구조의 퇴위다. 잘 알다시피 서방이 금융 패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지정학 우위와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별로 대단한 비밀도 아니다. 정책 이반자들과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금융의 무기화에 대해 논했고 서구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국가들을 제재했다.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주권 국가의 비축 자금을 동결 심지어 몰수할 능력까지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런 사건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거기다 서구는 금융 분야에서 탐욕과 부정당한 행위를 했던 전과가 있다. 그들의 탐욕과 부정당 행위가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초래해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지금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커지고 있다. 많은 나라는 지금 달러의 통화 지위에 기반한 미국의 엄청난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달러화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통화 비축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의 73%에서 2022년의 47%로 떨어졌다. 또한 각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그동안 서방 국가가 타국에게 한 제재에 계속 사용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정적인 통화를 가진 국가의 영향력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보다 다원화된 국제 경제 질서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정학적 연맹, 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의 세력 균형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도상국들이 주권 화폐와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를 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브릭스의 GDP 총액은 이미 G7을 추월했는데, 이는 국제 경제 역량의 재분배를 예고했고, 향후 무역, 투자, 인프라 및 발전 지원 등 분야에서의 협력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추세는 서구 미디어 공신력의 현저한 붕괴다. 이는 관건적인 시각에 발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서구 언론의 반복된 잘못과 결점의 폭로는 전 세계로 하여금 세계 질서에서 서구가 선호하는 면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서구 언론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은 통상 기타 국가 이익에 대한 손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서구 언론은 헤드라인에서 계속 중국을 공격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은 자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라는 비생산적이고 북경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서술을 날조해왔다. 홍콩과 대만 문제는 비록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이 있지만 서구 언론은 선택적으로 우리 대 그들의 딴표가 있어요. 서구 언론은 선택적으로 우리 대 그들이라는 서술로 선동했을 뿐이지 서방과 중국 간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것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충돌에 대한 압도적 일방적 보도는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장기 관계 속 국가와 지역 지정학의 복잡성과 네토가 유럽에서 확장한 역사에 대해 눈감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르트 스트림 폭발 사건은 서방 국가가 저지른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보도도 이미 있었지만 서구 언론은 관련 내용을 피해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뻔한 구멍은 비서구와 서구 독자들 마음속 서구 언론의 신용을 떨어뜨렸다. 불과 몇 달 후 그 서구 언론들은 서방 국가가 폭발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기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그 외에 예멘,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과 같은 비서구 지역의 분쟁에 대한 서구 언론의 불충분하고 편견적인 보도는 서구 언론들의 태만, 편견, 심지어 인종차별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소제목, 불길한 징조. 부인, 부정으로 충만한 반향실에서 운영되는 서방 정부는 반드시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세계는 더 이상 냉전 끝난 후의 초기 무력과 같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옛 방식은 이미 끝났고 서구는 과거에 가졌던 정치 금융 패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거기다 국제사회에서의 합법성은 말할 것도 없다. 서방 국가는 반드시 부단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지 옛날에 하던 식대로 하는 것을 완고하게 고집하면 안 된다. 만약 서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세계는 더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서구의 신뢰와 영향력도 더 약화될 것이다. 네, 칼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찐중태였습니다.